the happy forest temple. So why don't you just give a big hand to just ask the meditation practice? 자, 이제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를 한번 잘 참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님께 목탁과 함께 아니 앉아서 봐. Okay, so everybody just remain seated and then palms together and then give a hand to the venerable Hain Srim by Muktak Sori.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20분 동안 소리 명상과 함께 참선을 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자세를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펴지기를 더 원하신다면 방석을 3분의 1을 뒤쪽을 접어서 엉덩이를 조금 올리신다면 허리 요추 부분이 조금 더 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가부좌 자세, 부처님처럼 반가부좌 자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반가부좌 자세를 하시고 결가부좌가 편안하신 분은 결가부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의 기본 자세는 오른손 위에 왼손, 엄지손가락은 살짝 닿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툭 떨어뜨려서 발에 얹지 마시고 Please up, touch your low abdomen.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은 반쯤 반개를 하시고 그리고 코끝을 바라보세요. Your eyes see your nose. 자, 그 상태에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의 혈자리를 불러드릴 거예요. I will speak your body point. Please focus first. Top of your head. Korean name, 백회. Attention. 백회. Now, open top of your head. I will make open your top of your head. Please follow this sound. Ah. When you speak ah, be going to open your top of your head. Ah. Make a more big sound. 우주 법계의 청량한 에너지가 머리,
100회로 쏟아집니다. Now, focus your heart. 가슴. Attention, please. 가슴. 가슴을 여는 소리. 가슴이 열립니다. 가슴이 열리고 우주법계의 청량한 에너지가 머리 100회를 지나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가슴. Now, attention your low abdomen. 단전. 단전에 집중합니다. 단전을 여는 소리. Follow this sound. 우. 자, 이제 그대로 몸에 집중합니다. Please watch your whole body and watch your respiration. Slowly inhale, slowly exhale. Your tongue touch your 입 천정을 혀로 혀 끝을 입 천정에 대어줍니다. 눈은 편안하게 감으셔도 되고 반쯤 반개해서 코끝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나의 온몸에 세포가 열립니다. 머리끝 100회부터 가슴, 단전까지 그대로 우주법계의 청량한 에너지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죽비 소리 삼선과 함께 참선을 시작하고 죽비 소리 삼성과 함께 참선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이슈에서도 그래서 마이너리션 이거 계속 했습니다. Now we will have a diamond talk by our chairperson of ILA, Venerable Chania Smith. So everybody, please stand up and times of frustration, and also we can have a song to recast diamond talk. Please stand up. 지금 이 기운이 아주 좋은데 다 일어나시게 하네. Now we have three frustrations. 죄송합니다.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으세요. 아까 혜인 스님이 자선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길었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중하려면은 그 시간이 짧은데 어린이들 법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힌트를 얻었어요. The great way is not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o full references. When love and hate are both absent, everything becomes clear and undisguised. If you wish to see the truth, then hold no opinions for or against anything.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선정에 들면서 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운이 상근기에서 중근기로 벗어나면서 도라고 해도 그 도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극한 도다. 그래서 지도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지도문아니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지극한 도. 처음에는 도라고 해도 도에 들어갔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지극한 도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을 가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극한 도라고만 해도 도를 얻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지극한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great way is not difficult. 어떻게 하면은 더 어렵지 않으냐? For those who have no full references. 어떤 것을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추하다 하는 상대적인 것을 다 놓아버려라.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에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부처님은 너무 모르시네.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고 죽는 게 있는데 부처님은 왜 불생불멸이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바보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선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깨끗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불구부정이다. 다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재산이 늘고 줄어듦이 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그 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 불구부정의 불생불멸의 그런 도리를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을 외우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요. 스님이 영축산에 올라가서 그 영축산의 법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정말 국제포교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났고 또 거기에 계신 그 108순례단의 그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부처님 당시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맞대고 법문을 듣고 정진했던 사람들이었구나. 어쩌다 우연히 국제보교사들이 이렇게 만나서 정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생에 이렇게 만나서 큰 원을 세우고 나와 남을 위해서 크게 정진하겠다는 원력을 벌써 2600년 전에 우리는 세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만났지만은 그 원력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더 못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배려와 이런 것들로 우리는 30여 년을 국제포교사를 키워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고 계신 그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며 정진하던 그 시대에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을 모시던 그 시대에 빈비사라의 왕 아사세 왕자는 그 신심 많은 아버지를 굶어서 죽게 하는 과정에서 자결을 하게 해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빈비사라 왕을 아사세 왕자가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굶어 죽게 할 수 없어서 온몸에 꿀과 우유를 바르고 가서 그것을 핥아 먹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그 원인을 알고서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문을 밖으로 완전히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사세 왕자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시죠? 네, 빈비사라 왕에게 후손이 없어서 걱정하던 터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어디 가면은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죽어서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오. 네, 빈비사라 왕이 그 수행자가 죽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살해를 하는데 그 수행자가 아사세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사세 왕자가 태어난 다음에 선인에게 보이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아사세 왕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 밑에 그 창이 많은 곳에 떨어뜨렸는데 그럼에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구나 하면서 키웠는데 그러한 업으로 아사세 왕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행자를 이렇게 보면서 수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수행자가 비록 상대방에 의해서 살해는 됐지만은 죽는 순간에 그걸 다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심이 지극한 아버지를 죽이게도 되는구나. 부처님 법을 이렇게 못 듣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도 되는구나. 제가 그 순간에 모든 업을 다 풀고 가야 되겠다. 우리도 그 아사세 왕처럼 되지 말고 빈비사라 왕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신심이 물론 아사세 왕자도 나중에 부처님의 지극한 제자가 됩니다. 이 제바달다가 아사세 왕자를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제바달다가 어떻게 해요? 교단을 쪼개서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교단보다 제바달다의 교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도 그러한 고통을 겪고 그 제바달다는 아사세 왕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고통을 우리가 한 생각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이 부처님의 그 지극한 경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 국포를 맡으면서 국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국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국포가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보 설립 취지가 변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국보 설립 취지가 변하지 않는다. 조정희 부회장님,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법을 널리 포기하고자 하는 그 소발심이 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불교를 널리 전하고자 하는 초발심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금 부회장님, 국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는 것도 못 알아차릴 정도로 너무 앞만 보고 가다가 너무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희철 지부장님,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씩 다 말씀하실 준비하세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하겠습니다. 10초씩. 불교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세상이 될 것으로 그것이 변한다. 조규택, 네,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고 하는 뜻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따르고 불법을 전파하는 그 뜻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석 부회장님. 네, 조정희 수석 부회장님. 네, 조정희 수석 부회장님 하셨어요. 이풍호 수석 부회장님. 네, 회장님도 계시고 수석 부회장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부서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회원도 있고 노는 회원도 있고 안 하는 회원도 있고 덮에 오는 회원도 있고 안 오는 회원도 있고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안원석 부회장. 변하지 않은 거 그 질문이 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뭔 진리? 국포에 진리가 있나요? 크게 봐서 네,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 뭐가 감이 잡히긴 잡힐 텐데. 그래도 이제 조금 좀 선배들이 말할까요? 조용한 부회장님, 부장님,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이라는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그 무상을 알고 있나? 여러분들이 무상을 알고 계실까요? 그 무상 앞에서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얘기하나? 무상 앞에서 당신은 틀렸어, 나는 맞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 국포가 그런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한 진리 속에서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 했어요.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스님을 추대할 때 왜 나를 추대하십니까? 나를 회장으로 왜 추대하십니까? 할 때 스님, 우리 국보사를 화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회장으로, 수석 부회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재롱 떨면서 그렇게 내가 회장님 잘 모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 정혜 선생님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라고요. 능력 있는 거에 박수 치신 거예요? 없는 거에 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거룩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서 제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려고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임할 때 뭐 많은 말들을 했지만은 제 마음에 가장 남는 말은 여지껏 20년, 30년의 국보사를 이끌어오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욕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안 나온 사람들은 그냥 정말 무관심 속에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오죽하면 안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안 나오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관심하게 만든 그 또 죄를 우리가 또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법문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너다 나다 하는 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재미있게 국보사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보사가 됐을 때 얼마나 꿈이 크고 희망이 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영어로 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국어로 한번 불교를 펴보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스님도 이번 제가 회장이 되면서 24기, 25기, 26기, 27기 이렇게 기수가 어린 사람들을 국보사들을 많이 등용하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국보가 될 때 그 열정으로 저는 국보를 하자마자 해외를 나가서 포교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이 다 제가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원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24기나 이렇게 25기들은 얼마나 꿈이 크고 26기, 27기가 참 얼마나 희망이 많을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지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어린 기수들을 많이 넣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 어린 이 기수가 낮은 사람들을 더 돌봐주고 이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영환 부장님에게도 조영환 부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 조영환 부장님만큼 이런 기계나 이런 걸 잘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서에도 부르고 저 부서에도 부르고 하는데 제가 조영환 부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문화 부장을 맡기면서 부장님은 다문화만 맡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불러도 그냥 가지 마세요. 그래야 그 부서가 자기네 답답함을 이겨내고 뭐라도 하면서 꾸려나갈 테니 다문화만 맡고 꼭 일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조영환 부장님이 네, 저는 다문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인도에 가 있는 동안에 그냥 연등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연등팀에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내가 오성환 부장님한테 배우십시오. 선배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어떻게 하나 화합하면서 마음 비우면서 그냥 배우십시오. 들어가서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연등부장을 그대로 하시게 했습니다. 왜냐? 27기들이 26기들이 25기들이 일을 배워야 그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청소년부에서도 자타카 팀이 이 부서를 이제 부회장이 이걸 맡았는데 지금은 잘 배워라. 잘 배우고 다음에는 이 부서를 맡아서 잘 하십시오. 청소년 팀 부장이 자타카 팀을 잘 맡아서 해라. 그래야지 다음 사람한테 또 넘겨줄 수 있다. 처음 하던 사람도 하던 사람이나 한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옛날부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처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러한 구포의 전통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게 변하지 않는다의 일조가 절대 다음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는다가 변하지 않는다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네. 다음 밑에 낮은 기수에게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안 물려줄 거예요? 물려주세요. 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구포가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동부에서 서포터즈를 중단이 이번에는 우리가 해보겠다 이랬는데 다음에는 내가 오성환 부장님 서포터즈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네, 원경아 팀장님하고 잘 화합해서 해서 잘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구포가 다 연동부가 제가 종단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30년을 연동부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종단에서 이 서포터즈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우리 구포사들한테 정말 많이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라는 말을 인도에 가서 할 정도면 내가 얼마나 이 연동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뿌려가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두국장님한테 우리 아우들이 여지껏 30년을 이렇게 잘해서 만들었는데 형님이 더 잘해보겠다고 해서 가져가니 형님을 일단은 들여봐라. 그래서 형님이 잘 못하고 힘들다 그러면 아우들이 가서 달겨들어서 이거를 더 크게 잘 성공시키자.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드시면 내년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화합해서 왕경아 팀장님을 위시해서 화합해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는 걸 잘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서포터즈랑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싹 다 가지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못하면 이거는 내가 잘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불문은 화합이다. 불문은 화합이다. 불법문중은 화합이다. 불법문중은 화합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화합하셔서 위로 선배 잘 모시고 아래로 후배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못하면 내가 이걸 안 가르쳐줘서 못하는구나 하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해주셔야지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께서 힘들어도 얼마나 잘 이끌어와 주셨으면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회장님들한테 감사하고 힘들어도 이 일을 끝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국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행정관님이 우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공무원연합회 보살님은 13년을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법단의 선정화 보살님은 지금 8년째예요. 이 예를 들면서
국포도 사무국장만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무국을 떠나지 않을 사람을 앉혀주십시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무국장이 국포를 떠나지 않을 사람을 앉혀달랍니다. 그리고 회계는 간사를 하나 쓰세요. 이렇게 사무국장, 저희 행정관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사무국장 자리를 이경호님 이제 지금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이경호 분이 부회장님이 앉으셨는데 정말 그분이 하기 싫어하시죠. 하지만 국포를 위해서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국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무국 자리를 떠나지 않을 사람을 추천해 주시고 총무부도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면은 누가 국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제가 이게 법문하는 시간에 이 국포들을 위한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귀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포가 회장님들, 역대 회장님들이 더 마음을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힘을 합쳐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4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 불교대학도 만들고 싶고요. 지금 배광식 회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김봉림 회장님도 나오시고 역대 회장님들이 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국포에 불교대학도 만들고 싶고 명상 지도자반도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하는 게 국제복사 불교대학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교육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교육을 좀 더 이렇게 양성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 배광식 회장님이 좋은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원석 회장님, 우리 송강수 교수님을 아주 멋있게 누가 설명하실 거죠? 소개를? 소개는 제가 그래. 아주 그냥 멋있게 해주세요. 한글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다 해주세요. 우리 송강수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은 이제 송강수 교수님께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nerable 정예수님 emphasized ID 여기서 하시고 keep in mind to make a harmonized IDIA. Thank you. So give a big hands.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앉아가시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정신이 Now it's the time to listen to our lecture, and she is presented by Professor Song Gang-soo. She is a teacher, not a teacher, professor in counseling in 중앙상하 University, 중앙승가대학. So she will give a presentation titled Personality Strength for Happy Life. And then the goal is contribution to activation of missionary works through self-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ideas of IDIA. So why don't you give a big hands? 리모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요. 여기 앉으면 수행돼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거 시간은 헷갈리는 게 본인 것도 해야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잘 열겠습니다. 자료가 된 자료가 힘드시니까. 아, 여기 입고 보시고 하시면 좀 가까이다 꽂아보겠습니다. 이게 새끼 치고 새끼 쳐서.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실래요? 네. 불이 들어나요? 아, 됩니다, 이제. 예, 됩니다. 예. 네, 됩니다. 됩니다.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옮겨. 참 이게 또 빠져 이게 빠지니까. 그렇으니까 여기도 꽂아. 이렇게 안 되죠? 네, 파스리는 있는 네, 거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풀사이즈 하면 풀사이즈. 사이즈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좀 따뜻한가 봐. 네. 이게 거시기 수어로 슬라이드 수어로 올려야 돼. 된 것 같은데. 슬라이드 수어로 바꿨습니다. 네. 됐습니까? 시작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저도 잘 보입니다. 제 이름은 손강숙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혜 스님께서 계시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상담학 전공 책임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시 30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장 스님이신 정혜 스님께서 화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복한 삶을 위한 성격 강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성격 강점에서 성격이라는 건 서로 개인차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24기 국포나 25기 국포가 전부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지 실제로 얼마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지 배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차이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와 자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에서 10년 이상 상담을 해왔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키우신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저에게 옵니다. 3월 입학생이 되면 상담센터로 물밀듯이 몰려와서 다 인원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들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5월쯤 되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상담을 하는 주요 호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성격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성격은 왜 이럴까요? 하고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저 이런 성격 때문에 전 친구가 없습니다. 저 이런 성격 때문에 교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고 제 성격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고 제 성격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잘 얘기하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속 깊은 얘기는 피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속 깊이 있는 얘기들은 저에게 와서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성관계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성관계라는 건 처음으로 엄청난 깊이 있는 친밀감을 경험할 때,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하실 때 그때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결혼해서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저와 얼마나 많은 성격 차이가 있는지를 알았을 때, 아, 인생이란 정말 괴롭구나. 그래서 괴롭구나. 그 생로병사와 함께 고집멸도도 함께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포교사가 되셨죠?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글로벌리하게 국제 포교사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자비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지 제가 느낍니다. 오늘 우리 정예스님께서 앞에 앉아서 말씀하실 때 뒤에서 들었는데 가슴이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교 포교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제가 이제 앞으로 어디 다니면서 국제 포교사도 선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일은 우리 중앙승가대학교 스님들 자랑밖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랑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 수업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성격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런 성격 차이는 왜 생기는가?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을 보면 이쪽에는 우리의 성격의 강점이 있고 이쪽에는 우리의 성격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차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대부분 이 약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개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거나 짜증을 벌컥벌컥 내거나 타인을 평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cm 자로 너는 왜 이 10cm 자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분별심을 냅니다. 근데 우리 포교사들은 첫 번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을 돕는 이타심이 있고, 세 번째는 남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버리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량심, 자비희사인데요. 이 네 번째 버리는 마음이 바로 분별심, 평가하는 그 마음인데, 그것조차 버려야지 아마 포교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정예스님께서 무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포교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이 우리의 성격 약한 쪽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다 보니까 가끔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그때 화를 벌컥 내면 10년 동안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집니다. 맞죠? 친구도 사라지고 스승도 사라지고 가족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쪽, 동전의 반대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길진 않지만 경상도 말로 퍼떡퍼떡 하게 되면 아마 5시 반에는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네. 약점도 가지고 있고 강점도 가지고 있다. 네. 누구나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자기 도취에 빠진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것을 더 개발하여 잘 쓰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성격의 강점의 지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 그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그 다음 인간의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저는 그 포교사들한테는 이 용기라는 이 강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집단의 리더는,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맞죠? 집단의 리더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이분들이 국제 포교사 여기 모인 분들이 리더잖아요. 집단의 리더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왜냐하면 막연하니까요. 정해진 답이 없죠. 국제 포교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미래는 막연하고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길을 갈 때 용기 있게 가는 자, 그 용기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근데 그 용기는 우리 안에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이 용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포교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은 양면성이 있다. 양쪽이 다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성격의 어두운 측면이 있고 성격의 밝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어두운 측면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양심에 좀 찔리죠. 예를 들어서 빨간불인데 건너려 갈 때 가면 되나 양쪽에 막 쳐다보잖아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저거를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 줍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안 주면 바보죠.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인데. 그죠? 근데 좀 고민이 되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는 주우면 그게 CCTV로 찍혀가지고 경찰이 바로 뒤따라온대요. 공항에까지 따라온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주워가지 않는데요. 어쨌건 간에 성격의 밝은 측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함, 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절문을 오른발을 탁 내디딘 자는 이미 선근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미 선근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피가 있는 거죠. 저희 상담실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우울한 아이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아이들도 오는데요. 저희 상담 전문가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한 발만 내디든 아이는 이미 상담 효과가 있다. 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애기 때문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제포교사님들도 자기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 부처님 법을 전하리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맞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가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선함,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 부적응하는 게 굉장히 성격의 장애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갔을 때,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국제포교사 신입 몇 개입니까? 제일 신입생 28기 가장 부적응합니다. 왜요? 새내기니까요. 그 새내기들한테는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그 요즘은 사랑도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줘야 되는 거죠. 올 때마다 주머니에 사탕도 주고 USB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손수건도 하나씩 주고, 봉투에 차비도 좀 주고 이래야지 됩니다. 꼬맹이들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들은 선생님이 오면 애들한테 맨날 크레파스 주고 막 주잖아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화, 당근을 잘 주고 난 뒤에 1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일을 막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부적응하니까요. 그래서 1학년, 대학 1학년생들은 오면 대부분 다 상담실에 보냅니다. 왜요? 부적응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때 부적응해서 학교에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남학생들은 한 학기를 지나면 군대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완전히 놀고 먹는 거죠. 부모님들은 모르십니다. 등록금 500만 원 줘도 아이가 뭐 하는지.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에 온 아이들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에서 1등한 아이도 와서 적응 못하고 휴학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말이 틀립니다. 서울 아이들은 굉장히 상냥하고 싹싹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아이들은 이 사투리를 쓰죠. 그런데다가 그 아이가 영어과에 왔다. 그럼 더 영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애들이고, 얘는 제주도에서 영어를 1등하는 아이예요. 적응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아이들은 유치원생이 온 것처럼 보듬어 안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 28기 아셨죠? 이제 28기는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책상 접는 것도 27기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찻상을 뭐 이런 아무것도 그냥 오기만 와라 이렇게.
그렇게 28기를 예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요. 안 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28기만 따로 모아서 밥도 좀 먹고 그렇게 네, 예, 예. 그러면 28기를 저희 중앙성가대로 보내십시오. 제가 다양실에서 차를 한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싸거든요. 놀러 오십시오. 저희는 어때 여기 가면 안 돼요, 저희는? 아, 27기도요? 40대. 놀러 오십시오. 우리 중앙승가대학교는 다 열려 있고요. 오시면 우리 스님들께서 차를 대접해 주십니다. 아주 멋진 차를 이렇게 차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명상하듯이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오시면 이렇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차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왔으니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십시오. 자, 그러면 성격 장애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런 성격의 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 항아리가 A군 항아리가 있고요, B군 항아리가 있고요, C군 항아리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성격 장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교 활동하시면 이런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 절에 많이 와요. 맞죠? 아프지 않으면 절에 안 오죠. 세상 살만 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절에 왜 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절에 안 오잖아요. 옛날에는 힘들고 기근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세대들은 절에 안 가면 일이 나는 줄 아는데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요. 요즘 애들은 야야 절에 안 온다. 요즘 애들이 60대예요. 우리 엄마에게 60대예요. 그 아들은 요즘 절에 안 온다. 엄마 왜? 그랬더니 다 먹고 살만하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 A군 이 첫 번째 항아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고립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인을, 남을 못 믿는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남을 믿는 건 태어나서 1살 사이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남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포교사님들이 가서 절에 놀러 오세요 하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 믿으니까. 근데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제발로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장애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의처증이나 의부증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우리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이렇게 막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물어보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을 물어보면 없어요. 그러면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안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여기 망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찻집에 가서 맨날 이쁜 아가씨 만난다. 이게 여기 망상이 있는 거예요. 망상이 있다가 이제는 혼자도 고립되고 이제 분열로 갑니다. 그래서 분열의 반대는 통합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나의 어두운 면과 나의 밝은 면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나의 어두운 면을 계속 키우다 보면 분열이 되고 통합이 안 돼서 굉장히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아리는 뭐냐면 정서가 감정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그럼 맞춰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예를 들어 우리 딸이 굉장히 성격이 극적이다.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빠가 굉장히 성격이 극적이어서 막 골프채를 휘두른다. 그럼 자식들은 힘듭니다. 어떤 아버지는 골프채로 딸내미를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집을 나가서 친구들이 집에 가 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를 찍는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얘기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정서를 조절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되고 그걸 포교하실 때 사용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절에 가신다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아마 절에 가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진 않죠.
자, 제 앞에 지금 앉아보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자, 명상 알려줘야죠. 자,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명상을 배워서 알려줍니다. 거기에서는 명상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죠. 포항에, 경주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고성 산불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다 재난이죠. 그래서 재난심리구호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한국심리학회에서 교수이면서 상담심리 전문가들은 자원봉사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호흡입니다. 우리 불교의 이 명상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프라우드 가져야 됩니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을. 왜? 이게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불교에서 온 명상인지 모르고 그냥 씁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호흡을 4번 따라하게 합니다. 자, 눈을 감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동공이 막 풀렸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자, 저와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풍선처럼 숨을 들이쉴 때 풍선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숨을 따라 쉬겠죠. 그 다음에 내뱉으세요. 풍선이 꺼지는 것처럼 배가 꺼집니다. 이렇게 4번 하게 되면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들 모르셨죠? 한국심리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명상 호흡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우리 국제포교사단에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교할 때 사용하시게. 어쨌거나 간에 정서적이고 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딱 포착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아, 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이구나.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방법도 알려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얘는 이 3번째 항아리는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너무나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를 때 강박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 그 가스레인지 잠그고 왔는데 확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을 잠궜는데 또 확인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나갔을 때 그 외출했을 때 레스토랑에서 주는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 C군에 있는 장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 면을 사용하기보다 불안한 걸 더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2번째 B군은 자기의 정서가 그 파도처럼 출렁이는 걸 더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조절이 불가능한 사람들. A군은 남을 못 믿는 사람들. 자기가 못 믿는 것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성격 장애를 A, B, C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 알아들으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도 얘는 굉장히 그 적대감이 큰 아이들. 자기의 성질을 못 죽이는 거죠. 막 때려 부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분당에 가면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8차선 도로를 한밤중에 지그재그로 뛰는 애들이 있어요. 못 보셨죠? 여기 속합니다. 얘네들은 규율 같은 걸 못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성격 장애에 해당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와서 어머 스님 최고예요. 너무 사랑해요. 스님은 하늘과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근데 한 4주쯤 후에 스님 같은 스님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스님 같은 스님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해요. 저는 스님이 보기 싫어서 제 차로 전봇대를 박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해요. 스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협박해요. 그게 바로 이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여러분들이 포교하실 때 혹시라도 이런 분들 만나게 되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라고 알아들으셔야지. 거기다 대고 같이 삿대질을 하고 내가 너 같은 애 만나려고 국제포교사 시험 받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는 아픈 사람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렇게 공격해 왔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자극하지 마세요. 자극을 하면 경찰이 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는 거 아니죠? 그때 같이 막 손가락질 하면 내가 지기 싫어서 무화가 안 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버릴 줄 아는 사람. 내 자를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자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분들이 포교 활동을 하시면 그런 분들이 뭐라 했을 때 자극을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보 드립니다. 자극하지 마세요. 절대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국제포교사단은 전화 옵니다. 그거 혹시 넘버 몇 번 그런 포교사 있냐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성 제가 설명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성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밝은 면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맞죠? 아까 그런 성격 특성도 우리가 조금씩 갖고 있긴 하지만 불안함 안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남을 조금씩 의심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있죠? 그죠? 조금씩 의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정서가 완전 널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이별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이별은 또 차치하고 사별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는 이 정서의 파도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과 사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꾹 참습니까? 저는 막 머리를 이불 속에 쳐박고 막 울고 이래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에 오셔야죠. 상담하러. 상담도 그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께 와서 그냥 우세요. 스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께 와서 통곡을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절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상담도 응급처치가 되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도 필요하고 그 옆에 스님이나 또 교회라면 목사님이나 또 성당이라면 신부님이 계시죠. 그런 곳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도움 받으시고 그 뒤에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간에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강점은 어떤 게 있는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성격적 덕목과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포교사의 그 험한 길로 들어섰을까? 그건 바로 당신들의 성격, 덕목과 강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길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앙승가대가 어떤 대학인지 몰랐는데 스님들만 계시고 스님들이 바로 그 위대한 분들이라는 걸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들을 따라서 부처님법을 따라서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죠? 자, 이분들이 성격 강점을 만드셨는데요. 6개의 덕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혜와 절제, 인간애와 정의, 용기와 초월 이런 6개의 덕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여러분들 같이 소그룹으로 해서 이걸 얘기해 보려고 해서 마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지혜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거. 여러분들 부처님 법 많이 배우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식
습득을 하겠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판단을 지원하죠. 저희 상담자들은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합니다. 프로이트도 배우고 로저스도 배우고 앨리스도 배우고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할 때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심리학 책을 다시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상담자들이 보는 바이블이죠. 여러분들 포교사로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뭘 봐야 됩니까? 경전을 보셔야죠. 맞죠? 그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및 지식이고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것들은 성격 강점에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구열이 있고 개방성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개방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대요. 어떤 아이들은 평생 다른 남자를 사귀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다음 학기쯤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을 때 다른 남학생을 사귈 수 있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둘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평생 홀로 지내는 여학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깊이 있는 만남을 나누는 거하고는 그 아이의 성격 차이,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는 누구보다도 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으신 겁니다. 본인은 모르셨죠? 나에게 그런 개방성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지라고 accept하고 그 수용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 숨 쉬는 호흡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또 포교 활동을 합니다. 숨 쉬는 게 바로 일상이고 일상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포교죠. 포교로 온몸을 내던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랑이 있죠. 우리 불교는 사랑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심이죠. 자비심, 연민심,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상담에서는 공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공감은 인지적인 공감, 머리로 이해하는 공감. 제가 얼마나 지금 아플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도 많습니다. 사별했는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머리로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이건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는 머리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그 아픔을 느껴주고 그 다음에 포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지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냐? 너가 밥도 못 먹고 있으니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가 물도 한 모금 안 넘어간다는 거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삶이 기가 막힌지 내가 잘 모르지만 알려고 나도 애쓰고 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라. 네가 혹시라도 괜찮아질 때 나한테 카톡이라도 해다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멀뚱하게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교사의 길로 들으셨기 때문에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얼마나 힘든지 가슴으로 느끼고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걸 얼마나 아프냐 이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찾아가는 게 포교사지 행복한 곳에 찾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저도 경상도 여자라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상담 공부한 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저희들은 계속 훈련하거든요. 연습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연습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용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추구하여 성취하는 의지와 관련된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추구하여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함께 나의 의지와 관련된 강점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과 함께하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항상 두려움과 함께합니다. 제가 상담하면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남성들도 오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혼자 살아가실 자신 있습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모호한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유학 가려고 하는 남녀 학생들이 상담실에 많이 옵니다. 돈만 있으면 장땡이다. 그거 아닙니다. 유학 가서도 인터넷으로 상담합니다. 인터넷으로 국제 채팅이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엄마 아빠 안 계신데 외국에 가서 살 자신 있니? 그 물어봅니다. 자신 없으면 가면 안 된다. 자신 있을 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들 막 던지죠. 그럼 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들 한 달 만에 살이 8kg씩 찝니다. 왜요? 적응을 못해서요. 적응을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하거든요. 군인들 석 달 만에 면회 가면 막 쪄갖고 있죠. 그게 밖에 못 나가니까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먹는 데만 욕구 충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는 항상 두려움과 함께 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국제 포교사단 우리 스님께서 불교 대학도 만들고 명상 지도자 과정도 만들고 답이 없죠. 근데 항상 그물에 걸리지 않는 뭐라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죠? 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원력을 내셨기 때문에 잘 되실 겁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우리 스님. 아니요. 이 리더가 우뚝 안 아프고 잘 계시면 밑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스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 맞죠? 예, 제가 봤을 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용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는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절제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오 마이 갓.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절제 중에서도 이 겸손, 모디스티인데요. 제가 그 자기 표현책도 만들 때 한국 동양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척도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외국에는 자기 주장에 저 겸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있어야 돼요. 뭔가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겸손하게 해야 초등, 중학, 고등학생, 학생 선생님께 다 여쭤봤더니 한국인은 겸손하게 자기 주장해야 된대요. 여러분들도 포교하실 때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절제와 관련된 강점은 중용적인 강점이거든요. 중용. 독단에 빠지지 않는 겸손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스님? 그래서 지나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기 때문에 좀 사실 잘난 체도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맞죠? 막 영어로 막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막 채팅도 하고 막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나도 그레이드 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아마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절제라는 이런 강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제를 어디에 써야 되냐?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우리는 바깥에서 여기 와서는 최고지만 가정에 가면 최하가 돼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맞죠? 화장실 변기도 아빠들이 닦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하세요? 오, 요즘 안 하시면 굉장한 대접을 받고 계신 겁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절제입니다. 화장실 변기를 내가 닦는다고 내 손이 더럽지 않죠? 내 마음이 더럽지 않죠? 내가 낫지 않죠? 우리 식구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닦잖아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게 바로 중용적인 강점이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스님께서 절제 설명하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 정의는 뭐 여러분들 정의는
공정십, 공정성, 리더십 이런 사회적인 강점이고, 그 다음에 초월과 강점 이거 보세요. 감사, 낙관성 이거 유머 감각. 저는 스님들께서 감사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유머 감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초월해서.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나요? 저한테 사랑 때문에 오는 대학생 내담자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럼 다 저 앞에서 막 울어요. 너무 슬프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헤어졌으니까. 근데 전 노래를 불러요. 옛날 트로트. 한 곡 불러드릴까요? 사랑이 뭐냐고 이걸 불러줘요. 물으신다면 막 우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러면 걔가 막 울면서 막 웃어요. 너가 지금 눈물의 씨앗이라면서 막 이렇게 막 또르르 울던 아이가 한박 미소를 짓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결혼할 때 저한테 청첩장을 보냅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의 창문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머 감각을 좀 살려보세요. 그러면 포기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유머 감각을 살리려면 노래를 몇 곡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혹시라도 저를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면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노래 자랑 좀 해가지고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성격은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측, 좌측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한쪽만 사용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격의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강점을 잘 살려서 약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에너지를 많이 주면 우리 부처님 법을 잘 흉포 널리 퍼뜨리는 그런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아까 여기 보니까 상비에 I take refuge in the 상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즘 21세기 AI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승가가 이 작은 구성원들이래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 가정이 작은 승가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처님 법을 전하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다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 많이 하시고 몸을 특히 잘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오랫동안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Thanks for your really precious lecture. I think we can apply your lecture in the propagation of Buddhism.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Can give a big hand again. 질문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2시간 넘게 해도 저희가 이해 못하고 굉장히 짧게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좀 저희 교육부에 드려주시면 뭐가 자료를 대표님께 드렸는데 받으십시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